네.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번처럼 마찬가지로 음 제가 보냈거든요. 일단 수업 중에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을 여기에 어 여기에 창에 기록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다 조합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을 할게요. 이 창에 질문이 있으면 기록을 해 주세요, 옆에 창을 띄어서. 네.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정식 단원의 수 단원을 이제 시작하겠고요. 화면 이제 보이시죠? 네, 대수고요. 지난 시간에 30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3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방정식이에요. 오늘 방정식 내용을 마무리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끝나고 방정식 내용은 한 달 정도 그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개념 수업을 이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방정식 개념을 쭉 설명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푼 게 아니라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방정식 한번 보죠.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은 뭐 어떤 식인데 뭐 EX 아직 EX를 쓰면 안 되겠죠. 음, 뭐 X 플러스 1 이런 식을 이런 형태를 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 되고요. 부등식이 되고요. 필기를 해주세요. 꼭. 그리고 이제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 됩니다. 등호는 아시다시피 부등호는 4개가 있죠. 작다, 크다, 같거나 작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항상 왼쪽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왼쪽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등식에서 등호로 이루어진 식, 등식이라고 하는데요. 등식은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다 보이시죠? 실강이라서 지금 화면이 다 보이실 겁니다. 등식은 음, 해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등식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 방정식이 있어요. 이걸 설명할 겁니다. 방정식이거든요. 방정식을 이제 설명할 거고요. 해에 따라서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항등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항등식은 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거짓인 식이 있거든요. 거짓인 식이 있습니다.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식이에요. 이걸 설명할 겁니다. 방정식은 참이 됐다가 거짓이 됐다가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배우고요. 그리고 중2 때는 1차 방정식이 2개 있어요. 이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할 겁니다. 이걸 배우고요. 자, 그리고 중3 때는 2차 방정식을 배워요. 2차 방정식. 자, 그리고 고1, 고등학교 때는 3차, 그리고 4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물론 고2 때도 3, 4차 방정식을 더 응용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아시겠죠? 방정식 단원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31번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이제 많이 표현할 텐데 빨리 이제 표현해야 되잖아요. 간결하게.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을 생략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약속입니다. 정의입니다. 6 곱하기 a는 곱셈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6a라고 표시할 겁니다. 이걸 잘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1차 방정식 단어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a 곱하기 b 곱하기 1은 1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1은 슈라당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합니다. 1, 그래서 a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1 곱했을 때는 1은 생략하지만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습니다. 1은 숄라당 갑니다.
생략합니다. 이거 1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거 잘 확인해 주세요. 1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y 곱하기 a 더하기 b도 곱셈 생략합니다. 숄라당. 자, 그래서 y a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뒤에서 곱할 수가 있죠. a 더하기 b 곱하기 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의 y 곱셈 생략해서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가 있을 때는 이제 앞에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2에 a 플러스 b 숫자는 앞에 써주세요. 문자는 뒤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수와 수의 곱입니다. 6 곱하기 7은 점을 표시합니다. 6 곱하기 7을 6.7 이거 잘 소수점이 아니에요. 6.7이 아니고 6 곱하기 7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소수일 때는 0.1 곱하기 a는 곱셈 생략하지만 1은 생략할 수 없어요. 여기서 주의하시고요. 0.1은 그대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눗셈은 곱셈의 연산과 동일하잖아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수는 자 분자, 분모, 뒤집힌다. 지난 시간에 무슨 개념이었죠? 잘 하셨습니다. 역수죠. 그래서 b분의 1 곱해버리면 이제 곱셈은 슈라랑 날아가서 b분의 a. 주의할 점은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을 마무리 못해서 어떤 한 분이 0분의 1은 그러면 허수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답변을 수업 시간에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0분의 1은 허수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이게 엄청 큰 수예요. 이런 기억 봐주셨죠? 무한 도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무한을 고등학교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팁을 한번 볼게요. 팁이 뭐냐면 자, 이제 곱셈과 나눗셈은 생략합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1은 생략하고요. 소수점에서는 생략 못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b분의 a는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와 같은 거고요. 그리고 b분의 마이너스 a와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팁 중에 네, 감사합니다. 카페에 지금 댓글을 다시네요. 마이너스 6분의 x 빼기 y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거든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잘 보세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코칭을 해주세요. 이 마이너스를 이 가로에 전체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앞에 6분의 마이너스 x 앞에만 해줘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주의해 주세요. 자, 별표 치시고요. 얘는 6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y인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이들 굉장히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이너스는 전체 분자의 가로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y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세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입니다. 예제는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첫 번째 4번 문제를 보죠. 곱하기 생략 가능하죠. 따라서 이 시에 a 플러스 b가 되고요. 6번을 보죠. 6번은 나눗셈이죠. 물론 마이너스 6분의 x 빼기 y 이거보다는 부호는 앞에 써주세요. 마이너스 그리고 6분의 x 빼기 y 이게 제 얼굴처럼 깔끔합니다. 죄송하고요. 아시겠죠? 이제 부호는 일단 앞에 써주세요. 마이너스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된다? 요거 반드시 가로의 전체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31번 개념 했고요.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대입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는 대입이 아니라 시계 들어있는 문자를 어떤 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죠. 예제를 바로 볼게요. 식이 있어요. 자, 식입니다. A가 마이너스 3일 때 식의 값을 구해라. 얘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4A 플러스 3은 얘가 4 곱하기 A 더하기 3이죠. 곱셈을 가져오면. 그래서 이 A 값에
마이너스 3을 넣는 겁니다. 이걸 대입한다고 합니다. 대입. 그리고 이 값을 식의 값이라고 해요. 계산해 보죠.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이죠.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식의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을 하기 전에 팁 들어갈게요. 번분수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조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분자 분모에 분수가 있는 형태를 번분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분의 3분의 1이 있어요. 이거 계산을 못하는 친구가 간혹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안에 있는 곱은 분모가 돼요. 3. 그리고 밖에 있는 곱은 분자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3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뀌고 역수가 되죠.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죠. 따라서 안에 있는 곱이 분모가 되고요. 얘가 3 곱하기 1이고요. 그리고 분자는 얘는 1 곱하기 2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얼마일까요? 2분의 1에 3. 이거는 그 분자를 이렇게 변형을 해주세요. 3은 1분의 3이죠. 따라서 안에 있는 곱은 1이 되고요. 밖에 있는 곱은 6이 돼서 1분의 6에서 6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번분수고요. 4번을 한번 보죠. 얘는 마이너스 3을 그냥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 마3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바로 계산하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0이 되는 겁니다. 자, 32번 개념했고요.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자,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항입니다. 항. 자, 항이 뭐냐면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해요. 방금 3x는 3 곱하기 x였죠. 그리고 2y는 2 곱하기 y고요. 자, 그래서 이 곱셈을 이제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그래요. 항. 자, 그래서 요 3x 하나의 항, 2y 하나의 항, 5도 하나의 항. 물론 마이너스 5분의 1x도 하나의 항. 그리고 마이너스 0.2 y도 하나의 항이 되는 겁니다. 특히 숫자만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그래요. 상수만 있는 항.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질문이 자 이제 x분의 1은 항일까요, 아닐까요? 자, 채팅창에 항일까요, 아닐까요? 채팅창에 한번 항, 항이라 하셨고요. 어떤 분은 GKD라고 하셨고요. 뭐 GCD도 아니고 항 이렇게 했죠. 자, 0, 뭐 0, 항. 자, GKD. 자, GKD 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왜 아니냐면 자, 이게 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이라고 하면 보세요. 이제 약간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팁입니다. 자, 팁.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x 0승은 얼마였죠? x 0승. 자, 채팅창 x 0승 얼마 외우라고 했죠? 고등학교 내용이라서. 얼마면 1이죠. 잘하셨습니다. 1이거든요. 자, 항이라고 하면 이 x의 이 부분이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 자, 그런데 x분의 1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얘가 x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사실. 고등학교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x 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2승이거든요. 그래서 항이 아니에요. 왜? 이 지수 부분이 이 작은 부분은 지수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0 또는 자연수 0, 1, 2, 3 이런 형태일 때 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x분의 1은 지금은 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서 항이 이제 나올 텐데 x분의 1 또는 뭐 x분의 2 이런 형태 분모에 지금 보세요.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항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항이 아니고요. 숫자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 하고요. 개수는 뭐냐? 개수는 뭐냐면 문자 앞에 붙은 수를 개수라고 그래요. 보세요. 지금 3x. x의 개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아니죠. 3이죠. 3. 개수입니다. 그리고 y의 개수는 뭐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문자가 없으니까 요게 x의 개수는 뭐죠?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t. 자, 이제 개수를 구할 때 부호를 조심해 주세요. 부호를 가져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a 빼기 2b 더하기 2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a 더하기 마이너스 2b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개수 a의 개수는 뭐다? a의 개수는 뭐가 생략됐습니까? 1이 생략돼 있죠. 따라서 1이 되고요. b의 개수는 요겁니다. 이게 b의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는 상수항이 되고요. 그래서 항이 몇 개 있습니까? 이거의 항은 A항,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항, 그리고 2항 이렇게 있죠. A와 그 다음 마이너스 2B와 그 다음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자 앞에 곱빼진 수를 개수를 하고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2번 A의 개수 얼마입니까? 자, A의 개수. 자, 인성아, A의 개수 얼마니? 이제 조카도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음소거가 돼서 대답을 안 하네요. 자고 있는 거 아니겠죠? 3분의 1입니다. 네, 3분의 1. 자, B의 개수. B의 개수는 보호 가져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A의 개수, B의 개수. 그 다음에 34번 개념 가겠습니다. 자, 다항식과 다항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정식을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정의를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는 암기, 그리고 이해. 아시겠죠? 정의입니다. 다항식은 단. 자, 우리 뭐 노래에 단도 있죠. 그 단과 상관이 없고요. 짧은 단인가요? 항이 한 개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그래요. 단항식. 그리고 다항식은 마늘 다자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에서 다항식이라고 하면 한 개 이상입니다. 한 개 이상. 자, 그래서 팁 들어갑니다. 지금 팁이 뭐냐면 단항식도 무슨 식이다? 다항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다항식 안에 무슨 식이냐면 단항식이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단항식은 다항식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단항식 3x 단항식이고 다항식은 3x 더하기 y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3x는 단항식이면서 다항식입니다. 단항식은 항에 한 개 있대 다항식이라고 하고 한 개 이상이면 무조건 다항식이에요. 즉 다항식 중에서 항이 한 개 있을 때는 단항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다음 다항식 중 다항식을 모두 고르면 자 1번은 항이 몇 개입니까? 항이 몇 개입니까? 채팅창 쏘세요. 항이 몇 개입니까? 항이 몇 개입니까? 제가 또 바보 같은 행동했네요. 커서가 위에 있네요. 자, 2개죠. 2번은 항이 몇 개입니까? 2번은 항이 몇 개입니까? 2번은 항이 한 개죠. 한 개입니다. 자, 얘 항이 2개, 한 개. 자, 3번은 항이 몇 개입니까? 3개죠. 항이 3개고요. 4번은 항이 몇 개입니까? 4번은 항이 한 개입니다. 4번은 한 개입니다. 와,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오면서 제가 움직여야 되네요. 5번은 항이 몇 개입니까? 5번. 잘하셨습니다. 5번은 X 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울 겁니다. 분수식이라고. 문자가 있으면 항이 아니라서 단항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에 따라서 단항식, 다항식이 되는데 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이 한 개씩은 지금 4번과 그리고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다항식 5번 보기가 중학교 과정에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5번 보기 중에 이게 제가 이 문제를 그 문제집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심화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 분모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다항식이 아니에요. 단항식도 아니고요. 그래서 분모에는 문자가 없어야 되고요. 4번과 5번을 조심하세요. 4번과 5번은 조심. 왜냐하면 x가 지금 보세요. 4분의 3x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x가 어디 있냐면 위에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x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4분의 3x를 이렇게 씁니다. 옆에. 그리고 얘는 분자에 있다. 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있습니다. 얘는 항이 아니고요. 다항식이 아니다. 다항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35번 개념 보죠. 차수. 이제 차수 개념입니다. 차수 개념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잘 보세요. 자 퀴즈입니다. 지금 x 제곱은 몇 차일까요? 그러면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죠? x 곱하기 x에서 몇 개 곱해져 있나요? 2차죠. 2차. 자 2차고요. x 세제곱은 몇 차죠?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3차죠. 자 그러면 이제 퀴즈 들어갈게요. 이거 몇 차입니까?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100차죠. 그럼 100차가 되는 겁니다. 100차고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자 퀴즈를 풀어보세요. 지금 xy에 대해서 x제곱 y 세제곱은 몇 차일까요? 자 퀴즈입니다. 지금 채팅방에 하지 마시고요. 제가 퀴즈를 보낼게요. 지금 퀴즈를 보내니까 요청해 주세요. 지금 자 이거 x제곱 y 3승은 xy에 대해서 몇 차일까요? 자 문제를 풀어주시고 15초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x제곱 y 3승은 몇 차일까요? 자 x제곱 y 3승은 몇 차일까요?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그럼 xy에 대해서 몇 차일까요?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하신 분은 없겠죠?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면 자 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설마 답은 있습니다. 지금 답은 있고요. 자 결과가 궁금하네요. 몇 차일까요? 이렇게 있죠. 자 답을 이제 보시면 다행히 자동차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차수가 없다 넣었고요. 3차와 5차 이게 아니죠. 자 정답을 한번 볼게요. 31분이 참여하셨는데요. 어, 참여 안 하신 분은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 정답지에 보기가 없나요? 혹시 마시는 차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죠? 예, 답은 5차입니다. 5차. 왜냐하면 자 답은 5차입니다. 32% 10분에게 제가 보강 1시간씩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남아주시고요. 끝나고 나머지 21분은 집에 가세요. 제가 설명을 지금 할게요. 죄송합니다. 좀 기분 나쁘셨다면. 자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x제곱 y 3승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차수가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y 몇 개인가요 지금? x, y 상관없이 몇 개인가요 지금? 5개죠. 그래서 5차에 5차.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얘는 문자가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차수가 된 거거든요. 차수. 맞죠? 3차. 얘가 차수가 된 거고요. 같은 문자일 때.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차수인데 얘는 지금 x 2개와 y 3개 다르죠? 그러니까 2와 3의 합. 이게 xy에 대해서 차수가 되는 겁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같은 문자든 다른 문자든 곱해진 개수가 차수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따라서 얘는 5차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1차식 이제 특히 자 1차식은 x 플러스 1 해서 자 얘는 우리가 1차 항이라고 그래요. 항. 얘는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우리가 0차라고 봅니다. 1차 항은 1차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은 몇 차식이라 하냐면 가장 큰 항이 1차 항이죠. 따라서 1차식이라고 합니다. 1차식. 자, 그다음에 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는 몇 차식일까요? 얘는 2차 항, 1차 항,
상수항. 가장 큰 게 2차항이죠. 따라서 2차식. 이자식 아닙니다. 이거 2차식이에요. 잘 쓰세요. 이자식 아니에요. 2차식입니다. 2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3차식도 있겠죠. 3차식 뭐 예를 들어서 x 3승 더하기 3. 3차항이죠. 3차항 상수항. 그래서 얘는 3차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차식. 그래서 그 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차식이 되는 겁니다. 차수가 1인당식, 즉 1차항이 가장 클 때 1차식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팁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EX는 1차식이지만 X분의 1은 얘는 1차식 2단이다? 아닙니다.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면 다항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수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문제는 뭐 1차식을 모두 찾아라. 1번은 몇 차식입니까? 이 자식 할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2차식입니다. 2번은 이거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식입니다. 1차식. 자, 3번은 몇 차식입니까? 3번도 1차식이에요. 따라서 2번, 3번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개념 가겠습니다. 동류항이에요. 동류항.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류항은 뭐가 있냐면 2x와 3x. 자, 보세요. 문자 x 같고요. 그리고 차수 볼게요. 몇 차입니까? 1차죠. 몇 차입니까? 1차죠. 그래서 2x와 3x는 동류항이에요. 왜 이제 동류항을 하냐면 자, 팁입니다. 자, 팁. 동류항끼리만 자, 뭘 할 수 있다?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동류항을 배우는 겁니다. 곱셈, 나눗셈은 그 동류항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지만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x, 3x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3y 제곱과 마이너스 5y 제곱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y 제곱, y와 2차고요. 얘도 y와 2차죠. 따라서 동류항이기 때문에 친구예요, 친구. 동류항은 그냥 친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 뭐가 같아야 된다?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돼요. 문자와 차수와.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고등학교 때 좀 나오지만 x 제곱 y와 동류항은 x 제곱 y 똑같이 같아야 돼요. 얘랑 x 두 개 있고 y 한 개 있죠. 이때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냐? 동류항 계산을 한번 해보죠. 2x 더하기 3x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2x라는 놈은 x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x 더하기 x를 2x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3x는 x가 몇 개 있죠? 세 개 있어요. 더하니까 x가 총 몇 개 있어요? 1, 2, 3, 4, 5, 다섯 개죠. 그래서 5 곱하기 x인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5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y 제곱 빼기 5y 제곱 할게요. 그럼 이제 간단히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숫자 3 마이너스 5를 앞에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동류항 문자와 차수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은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요. 동류항을 찾아라 볼게요. 동류항을 이제 찾아라. 그래서 2와 동류항은 여기 마이너스 3에 있고요. 자, 마이너스 5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1 상수항. 그리고 마이너스 x와 x 위에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x 위에 있어요. 이거.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은 없죠, 친구. 왕따입니다. 왕따라면 그렇죠. 불쌍하네요. 근데 갑자기 없습니다. 짝을 좀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짝을 지금 만들어 줄게요. 짝을 만들어 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래, 이 짝이다. 동류항 같이 지내. 자, 그 다음 볼게요. 37번. 자, 등호가 있을 때 등식이라 했죠? 등신 아닙니다. 등심도 아니고요. 배가 고프시죠? 등식입니다. 나중에 항등식도 나오는데 그때도 아마 수업 마치고 라면 드신 분이 계신데 드셔도 됩니다. 왜? 머리를 많이 쓰시니까요. 꼭 드시고 내일 얼굴을 좀 부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이제 걱정되면 우유를 넣어서 드세요. 등식, 등호로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등식이고요. 등식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아까 부등호 있을 때는 무슨 식? 부등식이죠. 자, 그러면 등식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겁니다. 자,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에요. 뭐 2x 더하기 4는 뭐 3이다. 자, 등식이고요. 왼쪽이 있죠. 왼자, 좌변. 자동 아닙니다. 좌변입니다. 자, 우변. 우동 아닙니다. 우변입니다. 우변. 오른쪽. 자, 그리고 여기는 중동이 없어요. 그냥 좌변, 우변만 있어요. 그리고 통틀어서 양변. 양변이 아닙니다. 양변이에요. 통틀어서 양변이라 하고요. 등식인 것을 모두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등호가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에요. 1번은 아니죠. 1번은 그냥 식이에요. 식. 2번 등호 있죠. 따라서 등식이 되고요.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 그리고 3번은 부등호가 있죠. 얘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4번 는 등식이죠. 좌변은 무슨 변? 좌변. 우변은 무슨 변? 우변. 무슨 말이죠? 우변은 무슨 변? 우변. 죄송합니다. 개변은 아니에요. 자, 통틀어서 양변이라 합니다. 자, 아시겠죠? 등식, 좌변, 우변, 양변. 자, 드디어 오늘의 주제 방정식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정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중1 때 1차 방정식, 중2 때 또 1차 방정식, 중3 때 2차 방정식, 고1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뭐 3차 이상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고차 방정식. 방정식이 뭐냐?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방정 맞아요. 방정. 그러면 방정식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팁입니다.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는 해를 구해야 돼요. 해가 뭐냐? 식에서 참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방정식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식이 방정식이냐면 x 더하기 1은 3이 있어요. 자, 아까 대입을 배웠죠. 식의 값 x가 0일 때 좌변이 얼마예요? 1이죠. 우변은 얼마예요? 3이죠. 다르죠. 이때 좌변과 우변 다를 때 거짓이라고요. 거짓. 마찬가지 x1을 넣었을 때 볼게요. 2는 3과 다르죠. 거짓이래요. 거짓. 자, 그리고 x2를 한번 넣어볼게요. 대입. 그러면 3은 3이 되죠. 좌변과 우변 같을 때 우리는 참이라고 합니다. 참. 참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3도 한번 넣어보죠. 3을 넣으니까 4는 또 3이 아니죠. 또 거짓이 됩니다. 이와 같이 x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방정 맞죠, 정말? 참,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이 됐다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방정식이고요. 그럼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해를 구하는 겁니다. 해. 그러면 이 참이 되는 값을 방정 맞죠? 예. 해 또는 근이라고 해요.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면 무조건 뭘 구해야 된다요? 해를 구해야 됩니다. 자, 해를 구해야 돼요. 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해 또는 다른 말로 뭐 근을 구해야 돼요. 근 아시겠죠? 중3 때 이제 근의 공식 나와요. 그때는 근이라 하고 보통 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문자 x를 미지수, 알 수 없는 수.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수학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알 수 없는 미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를 처음에 쓰고요. x를 쓰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를 y를 쓰고요. 세 번째 z는 2와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사용해요. 중2 때 미지수 2개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미지수 3개를 써요. 그래서 x는 많이 보셨죠? 초등학교 때 네모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모 더하기 4는 6이다. 네모는 얼마입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네모 대신에 x를 표현해서 이제 뭘 구합니까? 해를 구합니다. 해는 뭐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참이 되는 그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를 구하는 거예요. 해가 있다면 구하고 해가 없다면 해가 없는 거고 해가 무시 많다면 무시 많다.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참인 것은 자 볼게요. x 3을 넣었을 때 3이 되는 거는 2번. 자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3 곱하기 3 9가 되고요. 9 더하기 9는 18. 또 18이 나오네요. 저는 요거 안 합니다. 참고로.
자, 18 됐고요. 방정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39번 갑니다. 항등식 나오네. 이제 드디어 항등식. 자, 항등식입니다. 항정살도 아니고 항정식도 아니고 항등식이에요. 배워 보신 분이 있죠 지금.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해에 따라서 방정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항등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짓인식이 될 수 있어요. 자, 방정식은 방금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1은 4. 그러니까 참이 됐다가 거짓이 됐다. 한 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자, 항등식은 뭐냐면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에요.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항등식은 항상 뭐가 등호가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별표 쳐볼게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등식 됐죠?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자, 뭐 요거 있죠? 1번은 보세요. 1번 2x 마3과 마3 더하기 2x 보세요. 지난 시간에 덧셈에 대한 법칙 뭐가 있었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자리를 바꿔도 같더라. 따라서 2x 빼기 4. 와우, 좌변과 우변이 같죠?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항상 같을 거 아니에요? 참인 거예요. 1 넣어도 참이지, 2 넣어도 참이지, 100 넣어도 참이지, 1000 넣어도 참이지.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 할까요? 바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1번 답이고요. 모두 찾아라 됐으니까 1번. 자, 2번은 무슨 식일까요? x 더하기 3은 7이다. 참이 되는 x 값이 보이죠? 그렇죠? 146인가요? 자, 2번은 방정맞다 방정식이 되고요. 아니고요. 자, 3번은 무슨 식일까요? 얘도 방정식입니다. x 값이 나올 겁니다. 3번 방정식. 4번은 무슨 식일까요? 와우, 마이너스 x 동량 계산했었죠? 항등식입니다. 4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2x 빼기 6은 2x 빼기 3인데 보세요. 이제 2x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은 3, 마 3 이렇게 되는데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얘는.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무슨 식이 되냐면 거짓인 식이 되는 겁니다. 항상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인 식이 될 수 있고 항등식이 될 수 있고 방정식이 될 수 있고. 자, 6번 볼게요. 6번은 마찬가지 얘는 무슨 식이 되냐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5x 빼기 4x가 4x죠. 빼기 2는 4x 빼기 우와우 같습니다. 그렇죠?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식이 무슨 식입니까?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6번 참입니다. 따라서 답은 46이 아니라 146이죠. 146입니다. 네, 146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0번 볼게요. 자, 별표 치세요. 이제부터 40번 별표고요. 41번 별표입니다. 자, 3개 치세요. 지난 시간에 유리수의 덧셈 4층 연산 했었죠. 그게 중요하고 중간고사 때 그리고 기말고사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학에서 방정식 1차 방정식 푸는 걸 잘 훈련해야지 이제 중2, 중3이 순탄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 잘 풀어야 돼요. 중2 때 1차 방정식 연습 못해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1차 방정식 풀이를 이제 할 건데 자 본격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보죠. 등식의 성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제 40분 지났네요. 자 등식의 성질 잠깐만 뭐 빠졌나요? 40번 됐고요. 예를 들어보죠. 저울이 있어요. 자, 저울이 있는데 3과 3 같아요.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은 뭐냐면 첫 번째 같은 수를 더해도 어떤가요? 4, 4 같죠?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등식의 첫 번째 성질. 자, 두 번째는 같은 수를 빼도 어떤가요? 2, 2 같죠?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에요. 세 번째, 같은 수를 곱해도 6 같죠? 이게 세 번째 성질이에요. 자, 네 번째는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3분의 3은 1 같죠? 이게 네 번째 성질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등식의 성질 나오고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의 성질 나오거든요. 이거와 비슷합니다.
등식의 성질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계산할 건데 잘 볼게요. 제가 화면을 하나 켜볼게요. 등식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울이 지금 보이시죠? 지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거거든요.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입니다. 원리가 뭐냐면 등식의 성질이에요. 즉 같은 시기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수를 빼도 같고, 세 번째는 같은 수를 곱해도 같고, 네 번째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줘도 같다. 이걸 이제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1차 방정식.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해를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건데요. 지금 x 더하기 2는 3x란 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방정식이거든요. 이 x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좌변 우변이 지금 같습니다. x를 이제 구할 건데 똑같이 없애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x 빼고 얘 x 빼면 같아졌죠. 등호. 자, 그러면 이제 x 2개 남았고 오른쪽에 왼쪽은 1 2개 남았죠. 그러면 x 하나는 얼마일까요? 자, 하나는 1이 되겠죠. 따라서 1을 입력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보죠. 새로운 문제. 자, 볼게요, 이제. 1이 있어요. 3x 더하기 1가 x 더하기 4인데, x 오른쪽 1개 있고요. 왼쪽에는 3개가 있어요. 자, 1을 또 없애줍니다. 없애주니까 같죠? 왜? 등식의 성질에서 몇 번째를 이용한 겁니까? 1을 빼줬다. 두 번째죠. 그리고 또 x 1개, 또 x 빼줬다. 그래서 또 등식 성질 두 번째를 이용했고요. 남은 게 2x는 3이에요. 이제는 몇 번째를 이용하면 되냐면 곱하기 있죠. 2x는 2 곱하기 x죠. 그러면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또는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맥락이 비슷한데 2를 나눈다고 할게요. 양변에.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2로 나눠주면 결국 x는 2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3을 입력하면 자, 정답이 된 거죠. 하나만 더 하고 진도 나갈게요. 시간 계산. 자, 이제 4x 더하기 4는 3x 더하기 5인데 자, 1이 1개, 2개, 3개, 4개 없앴고요. 오른쪽도 1개, 2개, 3개, 4개 없앴어요. 똑같이 없애야 돼요. 등식의 성질. 또 x 3개 없앨게요. 1, 2, 3. 1, 2, 3 됐죠? 와우, x 1개죠. x 1이죠. 답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와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기억. 기억에서 지금 어떤 원리를 등식의 성질 4가지입니다. 예, 4가지. 기억은 양변에 2를 곱한 겁니다. 2. 그래서 3 더하기 4x는 x 더하기 12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몇 번이냐면 기억은 2를 곱했으니까 3번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니은은 보시면 x는 이쪽에 와서 마이너스 된 거고요. 됐죠? 그러면 얘는 몇 번인가요? 양변에 x를 빼준 거예요. 이거 아직 x 빼준 거예요. x 빼기. 아직 이 양을 안 배웠으니까 x를 뺀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이제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마찬가지 디귿도 이 3, 양변에 3을 뺀 겁니다. 몇 번? 2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3x는 9다. 자, 3 곱하기 x는 9인데 곱하기 얘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하면 안 되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예. 따라서 곱하기는 나누기 되는 겁니다. 나누기 돼서 3 곱하기 x 곱하기 3분의 1을 한 거예요. 3분의 1. 또는 나누기 3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3이라고 보면 얘는 4번 등식의 성질이 이용한 겁니다. 나누기 3을 한 겁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항 성질인데요. 자, 그러면 이항은 뭐냐면 좌변에서 우변 그리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사하는 거를 이항이라고 그래요. 이항. 그래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 하고 한번 보죠. 이항을 이용해서
일단 팁부터 보면 문자는 좌변으로 보내고요. 방정식 풀 때. 그리고 상수항, 숫자는 우변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x를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해를 구해야 됩니다. x. 초등학교 때 네모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x, 해 또는 근이라고 하죠. 그럼 이 항의 성질 첫 번째 보면 x 더하기 1은 3이 있어요. 그래서 이 x 값은 2잖아요. 이 2는 플러스가 넘어가면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x는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이 양 첫 번째 플러스 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가 된다. 아시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x 빼기 1은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4가 돼버립니다. 4 맞죠? 4 빼기 1은 3이고요. 곱하기는 어떻게 되느냐? 3x는 9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곱하기죠?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돼요. 즉 나누기는 역수죠. 이렇게 쓰지 않고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죠. 따라서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x가. 3 맞죠? 자, 네 번째 나누기. 나누기는 2분의 x는 4. 이걸 보시면 x 나누기 2는 4잖아요. 나누기는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x는 바로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성질? 등식의 성질입니다. 이항 기억하세요. 플러스가 넘어가면 이항 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플러스. 곱하기는 나누기. 나누기는 곱하기. 즉 곱하기 나누기는 역수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항하여 간단히 하여라. 이게 돼 있죠. 한 문제만 해보죠. 4번. 이항을 해볼게요. 얘는 플러스 앞에 플러스 2x예요. 자, 그래서 5x 문자는 어느 쪽? 왼쪽 좌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이 있고 상수항은 어느 쪽? 오른쪽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5x 빼기 2x는 얼마일까요? 바로 5 빼기 2의 x 한다고 했죠. 따라서 5 빼기 2의 x 해주시면 3x가 되고요. 마6 빼기 마3은 이게 저번 시간에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3 이게 생략돼 있죠. 생략된 부호를 찾으세요. 예, 마구입니다. 마구. 자, 따라서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x는 마3. 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1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1차 방정식 풀어야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쭉 순탄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냐면 2x 더하기 1은 0. 1차식은 0 형태가 될 때 1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또 3x는 4. 이것도 1차 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 3x 빼기 4는 0 이렇게 되잖아요. 몇 차식? 1차식이죠. 그러면 1차 방정식.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팁입니다. 반드시 동요항을 계산해 줘야 돼요. 덧셈 뺄셈. 그 다음에 1차식이냐 아니냐 이 형태가 되면 1차식이에요. 단 A는 0이 아닐 때. 그렇잖아요. 1차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장 큰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1차 방정식 이것은 1번 1차 방정식이고요. 2번은 중3 때 배웁니다. 2차 방정식. 그리고 x분의 1이에요. 그러면 다항식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분수식이라고 따로 배웁니다.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면 다항식이 아니다. 다항식이라고 하면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라는 식을 다항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이제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다항식이라고 하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00차 이라는 식을 다항식.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번도 2차 방정식 되고요. 5번 보세요. 동료한끼리 계산해 줘야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3x 빼기 6은 3x 되고요. 3x 날라갑니다. 얘는 무슨 식이 될까요? 거짓인 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0과 마이너스 6은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거짓인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43번 1차 방정식 풀이. 자, 이제 이거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거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2가지만 하고 할 건데요. 첫 번째 동요한 계산, 두 번째 등식의 성질. 결국 이게 뭘 이용합니까? 이항 성질을 이용합니다. 이항 성질.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곱하기는 나누기, 나누기는 곱하기. 자, 그리고 이제 팁. 분수 형태가 나오거든요. 분수일 때는 양변에 뭘 곱해준다?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다.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자, 분모를 약분해주고요.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정수로 바꿔줍니다. 3번. 얘는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곱하는 거는 제가 해볼게요. 3, 5, 10의 최종 배수 구했죠? 지난 시간에 5로 나눠주고 1, 2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서로수 나왔죠? 끝났죠? 다 곱하니까 얼마인가요? 30이죠. 30을 양변에 곱해줘요. 여기에 30을 곱해주고요. 예. 자, 이거 좀 생략할게요. 조심할 거는 요 부호 조심 마이너스 해주셔야 된다 사실. 그 다음에 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제곱 10, 100, 1000을 곱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소수 첫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양변에 10을 해볼게요. 10을 해버리면 3x 빼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10을 곱한다는 사실은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얘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는데 그러면 얘는 1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자 왜냐하면 곱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자 얘를 풀었으면 0.2 곱하기 0.1x 더하기 0.4인데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3x 빼기 자 10을 곱한 겁니다. 0.1x 더하기 0.4 우변은 2가 되겠죠. 자 근데 또 소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10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양변에. 그러면 30x 빼기 자 이제 10을 곱해서 이제 얘를 곱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2x 이렇게 될 거고요. 부호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자 따라서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여기는 2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끼리 계산하면 28x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되죠. 따라서 28. 그리고 곱하기는 역수가 되니까 x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유리수의 사치현상.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풀이. 별표 5개 할게요. 저 웬만 5개 안 하는데 5개 치세요. 자, 그 다음에 44번. 해는 어떤 종류냐면 방정식처럼 해가 자 해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자 팁입니다. 해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방정식처럼. 두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무수히 많다 하거든요. 이거 기억하세요. 무수히 많다. 아주 많은 걸 무수히 많다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해가 없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얘가 항등식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항등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2 때 보면 x 더하기 y는 3 이런 식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얘가 성립하는 게 1,2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2,1 x, 요 y입니다. 함수할 때 배울 겁니다. 또 0,3, 3,0. 그런데 이것만 성립하지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맞아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맞는데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맞는데 항상 성립하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1,4다. 얘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해서 항등식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면 꼭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항등식이 더 크고요. 그 안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즉 항등식은 항상 그러니까 모든 수가 참인 거고요. 해는 그냥 무수히 많다는 그냥 무수히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항등식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해를 구해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x 날라갑니다.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다르죠. 해가 없죠. 그럼 이때 해가 없다 또는 해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가 없다 해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해를 구해라. 1차 방정 해를 구해라. 2번 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시면 가로를 풉니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마파 자리를 바꾸니까 2x 빼기 8이 되죠. 와우 같죠? 좌변과 우변이 같네. x에 뭘 넣어도 참이네. 이거는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 맞죠? 해가 모든 수, 해가 모든 수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빠르죠. 이제 앞으로 더 빠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 복습 해서 서울대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울대생이 주장한 거는 예습, 복습만 했다. 그랬더니 잘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블랙 라벨 한번 취미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참고로 화이트 라벨입니다. 이제 개념이니까. 자,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활용 문제 한 문제 이제 마칠 시간 다 됐거든요. 곧 정리합니다. 이제 활용을 아이들 어려워하죠. 활용 문제는 문장제 문제. 그러면 처음에 미지수 x를 놓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를. 두 번째, 방정식을 세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세 번째는 해를 구하는 거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쉬운 거예요. 1차 방지풀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번째, 검산. 뭐 아이들 검산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검산 과정까지 해서 문제 푸는데 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문장으로 된 문제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국어 문제나 수학 문제나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 문장을 읽을 때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차근차근 보세요.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일단 x를 두는 거예요. 어떤 수를 x라 이제 둘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고 조건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미지수 x 놓고요. 자, 이제 어떤 수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3 더한 것은 이제 바로 식을 세워보죠. 이 문제는 x에 13을 더한 것은 이렇게 끊어서 어떤 수의 x죠. 어떤 수의 2배보다 4만큼 작다고 한다. 중요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몇 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이죠. 중3 때는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1차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되려면 x 미지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수는 몇 차? 1차가 돼야 됩니다. 이걸 유념해서 1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푸는 거는 이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자 문자는 왼쪽으로 보내세요. x 빼기 2x 이항의 성질 플러스 13은 마이너스 되죠. 마 13. 따라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x 빼기 2x 동류항이니까 계산을 할 수 있다. 1 빼기 2의 x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는 마 17.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는 17이 되는 거죠. 검산 들어갈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검산 17. 17에 13을 더한 것은 30이고요. 17의 2배보다 4만큼 작다. 맞죠? 와우, 정답 찾았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활용 문제를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속력 공식 2개만 외우고 마칠게요. 자, 이거 외우세요. 자, 예를 들어서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소금물 공식인데요. 속력이 1시간에, 자, 1시간에 3km 간다. 자동차 운전 해보셨죠? 자, 1시간에, 자, 시간입니다. 3km 가요. 그러면 2시간 동안은 얼마큼 갔을까요? 바로 6km죠. 그래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자, 이 표를 기억하시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됐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외우시고요. 그러면 자, 팁 해서 팁이 아니고 그냥 속력은 어떻게 할까요? 이항하면 되죠.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 표만 기억하세요. 거리가 위에 있어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력은 뭐냐면 시간분의 거리예요. 자, 속력은 뭐라고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 아시겠죠? 위에가 거리 있고 속력 시간 이거 기억하세요. 자,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뭐?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뭐?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 다음에 등산할게요. 자, 장산 가보셨나요? 장산입니다. 자, 등산할 때 올라갈 때 시속 2km 속력입니다. 시속. 그 다음 내려갈 때는 시속 4km 걸어서 6시간 걸렸다.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자 시간은 뭐분의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였죠. 자 속력분의 거리니까 볼게요. 속력 2분의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미지수 x
x는 등상로의 길이를 x라 둔다. 그래서 2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리 나누기 속력. 이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지금 4km죠. 따라서 4분의 x. 4분의 x 더하기 2분의 x가 총 몇 시간 걸렸나요? 6시간. 그러면 4를 곱하니까 x 더하기 2x는 24. 3x는 24. 따라서 x는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로 이 길이가 8km 된 겁니다. 자, 팁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게 시간, 단위를 반드시 일치해 줘야 돼요. 1시간이면 시간. 그리고 미터면 미터. 단위를 일치해 주시고요. 자, 그럼 40분이다.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가 좀 나오잖아요. 4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얼마일까요? 시간으로, 자, 얼마일까요? 60분의 40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분은요? 20분은 60분의 20이니까 3분의 1시간. 그래서 반드시 시간, 단위를 일치해 줘야 돼요. 미터면 미터.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 갑니다. 농도예요. 자, 소금물 요리를 하시죠. 이제 농도. 자, 농도가 뭐냐면 용액의 진함과 묽음의 정도인데, 자, 이제 비커에 소금물이 있어요. 이렇게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은 소금과 물을 합친 양이에요. 그래서 100g이라고 할게요. 100g이라고 하고, 농도가 만약에 10%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0%, 몇 g이죠? 10g이죠. 이게 소금이란 얘기예요. 즉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면,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50%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물 100g에 농도가 50%다. 그럼 소금이 50% 있다는 얘기예요. 반. 즉 여기서는 50g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예요.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서 팁 들어가죠. 그러면 소금물은 어떻게 할까요? 자, 소금물은 얘를 이항시키면 돼요. 이항. 자, 이항 뒤집으면 돼요. 곱하기는 뒤집는다. 뒤집기에 따라서 소금물은 소금 곱하기 뒤집으니까 농도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농도는 이제 얘를 놔두고 나머지를 이항시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 분의 소금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3개를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자주 나오는 게 소금의 양이거든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12% 소금은 300g, 소금의 양이죠. 따라서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계산하시면 바로 36, 단위는 그램. 자, 소금물 x 곱하기 100분의 농도 10분의 1이죠. 10분의 x 쓰거나 또는 10분의 1x. 그 다음에 x% 소금물 500이죠. 500 곱하기 100분의 x. 따라서 5x. 이게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방정식 내용이 오늘 끝났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풀이를 하셔야 돼요. 많이. 그 제 카페에 100문제 뭐 많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유리수의 사치 연사 많이 연습하시고, 그리고 1차 방정식 풀이 이거 하시게 되면 중학교 1학기 내용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와 비례, 함수 단원 들어가거든요. 다음 시간도 한 방에 이제 함수 단원을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중2, 중3 개념치고 고등수학까지 해서 오늘 11시 5분에 이제 마쳤고요. 네, 숙제는 또 다음 시간에 카페에 하루 전날에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